수백억 재산을 포기하고 15년간 거리에서 구걸하며 찾던 아들. 그런데 그가 바로 옆에서 함께 구걸하고 있었다니요. 3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4년 7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오후였습니다. 홍대 지하철 9번 출구 계단 옆자리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한 할머니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금순 71살. 기름때가 잔뜩 묻은 회색 패딩 점퍼는 한여름에도 벗지 않았습니다. 구부정하게 굽은 어깨 위로 헝클어진 회색 머리카락이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었죠. 그녀 앞에는 낡아 빠진 골판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볼펜 몇 자루와 껌 몇 개가 쓸쓸히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어떤 이는 코를 막고 빨리 지나갔고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1,0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던져주기도 했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냥 못 본 척했습니다. 할머니가 왜 이런 냄새를 풍기는지, 왜 한여름에도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는지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그저 불쌍한 노인네 하나 정도로만 여겼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금순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세심히 관찰했어요. 특히 3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성들에게는 더욱 집중했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시간은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빨랐습니다. 더위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더위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그때 한 대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볼펜 하나를 사겠다며 2,000원을 내밀었어요. 할머니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1,000원을 거슬러 주려 했지만 학생은 그냥 가라며 손사래를 쳤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의 눈가에 잠시 촉촉함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금세 다시 매서운 눈빛으로 돌아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죠. 3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할머니의 진짜 사연을 알지 못했어요. 왜 이렇게 거리에 앉아 있는지, 왜 그토록 간절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지 말입니다. 사실 이금순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30년 전 7살이었던 아들 동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라진 그날의 일이었어요. 그날도 이렇게 더웠습니다. 동진이는 노란 티셔츠에 파란 반바지를 입고 있었죠. 유치원 가방을 메고 총총걸음으로 집에 오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집 앞 골목 어귀에서 흔적이 끊어졌습니다. 경찰도 나섰고 온 동네가 뒤집어졌지만 소용없었어요.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아무런 단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말이죠. 30년이 지났지만 그 아픔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 있었지만 번 돈은 겨우 5,000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이곳에 있는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저녁 때가 되자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졌습니다. 퇴근 시간이었거든요. 할머니의 눈빛도 더욱 예리해졌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한 명 한 명을 놓치지 않고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멀리서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한 남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야위고 수척했지만 어딘가 품격 있는 인상을 풍기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순간 빨라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그 남자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과연 이 예감이 맞는 것일까요? 15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할머니에게 드디어 기적이 일어나려는 것일까요? 그 남자가 할머니 앞을 지나간 후 이금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간 기다려온 그 순간이 정말 온 것일까요?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지난 15년간 수백 번도 넘게 착각했던 일이었죠. 그때마다 실망하고 또 실망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자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볼펜과 껌을 낡은 가방에 넣고 골판지 상자를 접어서 뒤쪽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향한 곳은 허름한 쪽방이 아니었습니다. 홍대역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린 할머니는 한 집 문을 열었습니다. 펜트하우스였어요. 넓은 거실에는 고급 가구들이 즐비했고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이금수는 더러워진 패딩 점퍼를 벗었어요.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깔끔한 흰색 블라우스였습니다. 머리에 두른 낡은 수건도 벗어내자 정갈하게 빗어넘긴 은발이 드러났죠. 거울 앞에 선 할머니의 모습은 몇 시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품격 있는 할머니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벽에는 여러 장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액자에는 7살 남자아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해맑게 웃고 있는 동진이의 모습이었죠. 이금수는 그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동진아, 엄마가 오늘도 너를 찾으러 나갔단다. 그런데 이상한 남자를 봤어. 뒷모습이 너무 익숙하더라. 혹시 그게 너일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립탐정 보고서, 실종자 찾기 광고, 전국 고아원 명단. 이 모든 것이 아들을 찾기 위한 노력의 흔적들이었죠.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컴퓨터를 켜자 부동산 관리 프로그램이 실행됐어요. 홍대 일대 상가 건물 12채, 강남 오피스텔 8채, 그 외에도 수많은 부동산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금수는 사실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부동산 투자에 뛰어난 안목을 보여 큰 돈을 벌었던 것이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서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진이가 사라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전국을 뒤졌지만 소득이 없었죠. 그 다음에는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신문에 광고도 냈어요. 하지만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어요. 이미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죠. 하지만 이금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직접 거리로 나가는 것 말입니다. 아들이 어디선가 살아있다면 언젠가는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특히 어린 시절을 보낸 홍대 근처라면 더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 그냥 나갈 수는 없었어요. 예전 모습으로는 아들이 알아보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남루한 행색을 했던 겁니다. 아들도 아마 힘든 삶을 살고 있을 테니 자신도 똑같은 처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같은 자리를 지켰어요.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를 이상하게 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고급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간단한 죽 하나만 끓여 먹었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호화로운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잠들기 전 할머니는 다시 한번 동진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동진아,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너를 찾을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란다. 설사 100년이 걸려도 말이야. 그리고 오늘 본 그 남자를 떠올렸어요. 분명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묘한 끌림이 있었죠. 내일은 더 자세히 관찰해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30년간 기다려온 기적이 정말 일어나려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이금수는 평소보다 일찍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제 본 그 남자가 혹시 다시 나타날까 봐서였어요. 마음이 조급했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죠. 오전 10시, 11시 정오.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어요. 혹시 어제가 마지막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바로 어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다시 한번 빨라지기 시작했죠. 남자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걸음걸이가 특이했어요. 살짝 절뚝거리는 듯 했지만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봤어요. 가까이 오자 남자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정말 말랐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올 정도였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고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듯 구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모든 초라함 속에서도 뭔가 품격 있는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마치 원래는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남자는 할머니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할머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이었죠. 그 눈빛을 본 순간 이금수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요? 특히 그 눈동자가 그랬어요. 어딘가에서 본 듯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남자도 할머니를 신기한 듯 바라봤어요. 그에게도 뭔가 묘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친근할까 하는 표정이었죠. 잠시 서로를 바라보던 그들. 하지만 남자가 먼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를 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일 수도 있는데 섣불리 행동했다가 놓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남자는 근처 공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어요. 물론 들키지 않게 멀찍이서 말입니다. 공원에는 노숙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남자는 그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는 공원 입구 벤치에 앉아 그를 관찰했습니다. 남자는 다른 노숙자들과 달랐어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혼자서 계속 뭔가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할머니에게는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왼손으로 머리 뒤쪽을 긁는 습관, 생각할 때 입술을 살짝 내미는 모습, 앉을 때 왼쪽 다리를 살짝 절뚝거리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린 동진이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더욱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저 사람이 동진이일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해가 기울어갈 무렵 남자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할머니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모른 척했습니다. 남자가 할머니 옆을 지나갈 때였어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드세요. 그가 내민 것은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였어요. 자신도 굶주린 처지인데 할머니를 챙기는 마음씨였죠. 할머니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씨가 바로 어린 동진이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았거든요. 동진이는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할머니의 눈을 다시 한번 바라봤어요. 그 순간 둘 다 뭔가 전율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곧 자리를 떠났어요. 할머니는 그가 준 김밥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동진이었을까요? 정말 그가 30년간 찾던 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착각일까요?
할머니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이동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은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진짜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진은 공원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낡은 담요 하나가 그의 전 재산이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애써도 10년 전 이전의 일은 까맣게 잊혀져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심한 뇌진탕으로 인한 기억 상실이라고 했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동진이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순간은 병원에서 눈을 뜬 때였어요. 온몸이 깁스로 둘둘 감겨 있었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죠.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가족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신분을 확인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몸에서 나온 것은 찢어진 옷뿐이었고 신분증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죠. 몇 달간 병원에 있었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퇴원 후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임시 거처를 마련했지만 오래 머물 수는 없었죠. 그렇게 시작된 거리 생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다른 노숙자들이 도와줬습니다. 어디서 잠을 자고 어떻게 끼니를 해결하는지 알려줬죠. 동진은 다른 노숙자들과는 달랐어요. 말투며 행동거지가 어딘가 교육받은 사람 같았거든요. 남들은 그가 원래 좋은 집안 출신일 거라고 추측했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꿈을 꿨어요. 흐릿하지만 따뜻한 느낌의 꿈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안아주고 다정하게 말을 거는 꿈이었죠. 하지만 깨고 나면 금세 잊혀졌어요. 오늘도 그런 꿈을 꿨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동진아, 동진아. 정말 간절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그 사람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동진은 머리를 감쌌어요. 이런 일이 가끔 있었습니다. 뭔가 기억나려고 할 때마다 심한 두통이 찾아왔거든요.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어요. 억지로 기억하려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어요. 아까 만난 그 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왜 그렇게 친근했을까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그 할머니의 눈빛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애절했거든요. 마치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려온 사람의 눈빛 같았어요. 동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거울 조각을 꺼냈습니다. 깨진 거울이었지만 얼굴은 볼 수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구일까? 어디서 왔을까? 나를 찾는 사람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세상 어딘가에는 자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찾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동진은 오늘 밤을 보낼 장소를 찾아야 했어요. 공원은 밤에 순찰이 돌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 없었거든요. 길을 걷다가 문득 아까 그 할머니가 있던 곳을 지나게 됐어요. 이미 할머니는 없었지만 왠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 거리가, 이 풍경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마치 어릴 적에 자주 다녔던 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또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무언가가 떠오르려는 듯 했지만 금세 사라져버렸죠. 동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 착각일 거야. 늘 그랬으니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정말로 이곳과 인연이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할머니도 그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진은 근처 지하상가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담요를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할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그리고 꿈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도 말이에요. 동진아,
동진아. 혹시 그 목소리의 주인이 그 할머니는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까지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겠죠. 그저 외로운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동진은 또 하루를 보냈습니다. 기억 없는 하루, 정체성 없는 하루를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뭔가 다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그 할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말입니다. 다음 날 이금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이 급했어요. 어제 그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어제가 마지막이었다면 어떡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할머니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정오가 지나도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곳으로 떠난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그런데 오후 3시쯤 드디어 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어제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할머니 앞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볼펜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내 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을 세는 방식이 너무나 특이했거든요. 동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새끼손가락으로 하나씩 밀어가며 세는 방식이었어요. 어린 동진이가 용돈을 셀 때 하던 바로 그 방식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남자는 볼펜을 사고 가려다가 문득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여기 오래 계셨어요? 네, 꽤 오래 있었지요. 이 동네가 참 익숙해요. 어릴 때 여기서 살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할머니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혹시 정말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디가 익숙하신지 말씀해 보세요. 저기 저 골목이요. 그리고 저 놀이터도.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누군가와 그네를 탔던 것 같은데. 할머니는 울컥했습니다. 그 놀이터는 바로 어린 동진이가 매일 놀던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네는 동진이가 가장 좋아하던 놀이기구였어요. 그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끔 꿈을 꿔요.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을. 동진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동진. 바로 자신이 30년간 불러온 그 이름이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진이라고 불러요. 진. 동진의 줄임말일 수도 있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말하기에는 아직 확신이 부족했죠. 그때 남자가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 할머니의 마음을 더욱 흔들어 놓았어요. 왼손으로 머리 뒤쪽을 긁으면서 혀를 살짝 내밀었거든요. 이것도 어린 동진이만의 특별한 습관이었습니다. 뭔가 곤란하거나 부끄러울 때 하던 행동이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몸에 상처 같은 건 없으세요? 어릴 때 다친 흔적이라든지.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왼쪽 손목을 보였어요. 여기 작은 흉터가 있어요. 언제 생긴 건지는 모르지만 할머니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동진이가 5살 때 넘어져서 생긴 바로 그 흉터였거든요. 모양도 크기도 정확히 일치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그가 놀라서 도망갈 수도 있었거든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그의 기억을 조금씩 되살려주는 것입니다. 그 놀이터 말씀이요. 거기 가보시는 게 어때요? 혹시 더 많은 게 기억날지도 몰라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까요? 사실 요즘 자꾸 그곳이 떠올라서.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30년간 기다려온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면 어떡하죠? 그리고 설사 맞다고 해도 그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남자는 볼펜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놀이터 쪽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조용히 따라갔어요. 이제 정말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조각나 있던 퍼즐이 드디어 맞춰지려 하고 있었어요. 놀이터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네와 미끄럼틀, 시소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다만 시설들이 많이 낡았고 페인트도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죠. 동지는 놀이터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뭔가 강한 기시감이 밀려왔거든요. 정말 이곳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멀찍이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올까봐 조마조마했죠. 동지는 천천히 그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네에 앉았습니다. 살짝 몸을 앞뒤로 흔들어 보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린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고 옆에서 누군가가 밀어주고 있는 장면이었죠. 동진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 엄마 무서워. 괜찮아, 엄마가 잡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목소리. 꿈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동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갑작스럽게 밀려오는 기억 때문에 어지러웠거든요. 할머니는 그런 동진의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동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를 보는 순간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자신을 안아주던 기억이었죠. 이상해요. 자꾸 뭔가 떠오르는데 확실하지가 않아서. 어떤 게 떠오르세요? 누군가가 저를 밀어주는 기억이요. 그리고 저를 부르는 목소리도 엄마라고 했던 것 같은데.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바로 자신의 목소리였거든요. 30년 전 이 놀이터에서 동진이와 함께 놀던 그 추억이었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찾았다고 말하면 믿을까요? 그때 동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를 아세요? 자꾸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당신 이름이 이동진인가요? 동진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제 이름을? 당신 왼쪽 발목에 작은 점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배꼽 위쪽에도. 동진은 더욱 놀랐습니다. 정말 그런 점들이 있었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누구세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저를 이렇게 잘 아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동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진아, 정말 동진이 맞구나. 뭐라고요? 동진이. 그게 제 이름이에요? 그래, 이동진. 너는 내 아들이야. 동진은 할머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에게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부터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말도 안 돼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당신을 본 건 며칠 전이 처음이고. 아니야, 동진아.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야. 30년 전에 사라졌지만 엄마는 계속 찾고 있었어.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7살 동진이의 사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진의 모습이 현재의 동진과 닮은 부분이 많았어요. 이게 저예요? 그래, 7살 때 너야.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이지. 동진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정말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 같았습니다.
특히 눈빛이 똑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정말 하나도. 괜찮아, 동진아. 천천히 기억해도 돼.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할머니는 동진을 꼭 안았어요. 30년간 그리워했던 아들을 드디어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동진도 왜인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꼈어요. 이 할머니의 품이 너무나 따뜻했거든요. 마치 어릴 적 꿈속에서 느꼈던 그 포근함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정말 제가 당신 아들일까요? 그래, 동진아. 넌 내 소중한 아들이야.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디 계셨어요?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동진아. 엄마가 너를 잃어버렸어. 30년간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30년. 그렇게 오랫동안.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거리에 나온 거야. 혹시라도 내가 나타날까봐. 동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 할머니가 자신을 찾기 위해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세상에 자신을 이렇게까지 찾아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거든요. 30년 만에 모자 상봉.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놀이터에서 모자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만들어낸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동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할머니의 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느껴본 듯한 익숙함이었거든요.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동진아. 엄마야. 이금순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30년간 부르고 싶었던 그 말, 우리 아들이라는 말을 드디어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지는 천천히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낡은 옷을 입고 지저분한 모습이지만 눈빛만큼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그런데 왜 이런 모습으로 계세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사신다는 게. 할머니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너를 찾기 위해서였어, 동진아. 혹시 내가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까봐. 그래서 엄마도 똑같은 처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렇게까지. 15년간 매일 여기 나왔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파도. 혹시 내가 나타날까봐. 동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이런 고생을 했다니. 기억은 없지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기억하지 못해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니야, 동진아.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게 잘못이지. 그때 동진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엄마 손. 정말 따뜻했었는데. 동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어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흐릿하지만 엄마가 제 손을 잡고 걸었던 기억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동진아. 엄마가 매일 너랑 손잡고 유치원에 데려다 줬지. 너는 엄마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 그때 갑자기 동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왜 사라졌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힘들게 입을 열었습니다. 유괴됐어, 동진아. 유치원에서 집에 오는 길에. 엄마가 조금만 늦었어도 막을 수 있었는데. 유괴. 그래서 기억이 없는 거군요. 아마 그 과정에서 크게 다쳤을 거야. 그래서 기억을 잃었을지도 모르고. 동진은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어요. 10년 전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힘든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엄마는 진짜로 부자세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동진아.
엄마가 건물도 여러 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살아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동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자신이 부잣집 아들이었다니. 그동안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는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자, 동진아. 내 방도 그대로 있어. 30년간 아무도 들어가지 않게 했지. 동진은 울컥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방까지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다니. 이런 사랑이 세상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렇게 갑자기. 괜찮다마다 동진아. 넌 내 아들이야. 당연히 엄마와 함께 살아야지. 그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거리에 구걸하는 할머니와 노숙자가 껴안고 우는 모습이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이것이 30년 만에 모자 상봉이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말이에요. 동지는 다시 한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처음으로 자신의 입에서 나온 엄마라는 말이었어요. 기억은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동진아, 우리 동진이. 엄마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30년간 꼭꼭 감춰둔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그리움, 사랑, 미안함, 고마움. 모든 감정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놀이터에는 모자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기적 같은 재회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지는 여전히 꿈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옆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는 어머니를 보면서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금수는 더 이상 거리에 나가지 않았어요. 15년간 입었던 낡은 옷들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아들을 찾았으니까요. 동진아, 아침 먹자. 깔끔하게 차려입은 어머니의 모습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품격 있는 귀부인의 모습이었죠. 네, 엄마. 동진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수염도 깎고 머리도 단정하게 다듬었습니다. 역시 원래 잘생긴 얼굴이 드러났죠.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상이 있었어요. 동진이 좋아할 만한 반찬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엄마는 다 알고 있어. 내가 어릴 때 계란말이를 제일 좋아했잖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이 맛이 그리웠거든요. 동지는 조금씩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되찾고 있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단편적인 기억들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금수는 동진에게 말했어요. 동진아, 오늘 너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어. 어디요, 엄마? 내 방이야. 30년간 그대로 보존해둔. 동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방을 본다는 게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거든요. 어머니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니 맨 끝 방이 나타났어요. 문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7살 아이의 방 그대로였어요. 작은 침대, 장난감들, 책들. 모든 것이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와, 정말. 동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거든요. 매일 청소했어. 먼지 하나 앉지 않게.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동지는 책상 위에 놓인 그림을 봤어요.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서툰 그림이었는데 엄마와 아들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거 제가 그린 건가요? 그래, 7살 때 엄마 생일 선물로 그려줬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지.
동지는 그 그림을 보며 뭔가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분명 행복했던 때의 흔적이었거든요. 그때 이금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동진아, 이제 내가 원하는 걸 하면 돼. 공부를 더 하고 싶으면 대학에 보내줄 수도 있고, 사업을 하고 싶으면 도와줄 수도 있어. 동진은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10년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꿈을 꿀 수 있게 됐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네,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 가족을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이금수는 뭉클했어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도 아들의 마음씨는 여전히 착했거든요. 좋은 생각이야, 동진아. 엄마가 도와줄게. 그날 오후 모자는 함께 거리로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국어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동진이 지냈던 그 공원으로 갔어요. 아직도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동진을 알아본 사람들이 놀라워했죠. 진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어? 실은 가족을 찾았어요. 동진은 그들에게 도시락과 따뜻한 음료를 나눠줬어요. 이금순도 함께 도왔습니다. 예전에는 받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주는 입장이 됐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해가 지자 모자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정말 꿈 같아요. 몇 주 전만 해도 혼자였는데. 엄마도 꿈 같아. 30년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맙시다. 그래, 동진아. 이제 엄마가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동진은 자신의 어린 시절 방에서 잠이 들었어요. 30년 만에 진짜 집에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동진과 젊은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이제는 악몽이 아닌 따뜻한 꿈이었습니다. 이금순도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어요. 더 이상 아들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거든요. 15년간의 거리 생활도 끝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모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동진은 사회복지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 이금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끔 예전에 동진이 구걸했던 그 거리를 지나갈 때면 두 사람 모두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했거든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잃어버린 기억, 거리에서의 힘든 나날들. 하지만 결국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어머니의 변치 않는 사랑과 끝없는 기다림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금순 할머니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내일은 더 재밌는 은빛 기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